최근 뉴스 보셨나요? 그 딥페이크 성범죄가 엄청 늘었다는 소식이요. 아, 네, 정말 걱정스러운 뉴스였죠. 그러니까 정확히 83.7%가 10대 청소년이라는 통계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 수치가 문제의 심각성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이 문제, 현황과 근본 원인을 짚어보고 AI 리터러시라는 개념이 왜 필요한지를 좀 깊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네, AI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죠. 이번 시간을 통해서요, AI 리터러시가 구체적으로 뭔지, 그리고 왜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이게 정말 필수 생존 기술이 됐는지 그걸 명확히 알아보는 게 목표입니다. 우선 문제 상황부터 좀 짚어보죠. 자료를 보니까요, 불과 2주 만에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 건수가 58%나 늘었고 58%요? 와, 정말 폭발적이네요. 네, 그리고 가해 청소년 비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높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기술 접근이 쉬워져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그 점이 정말 핵심인 것 같아요. 문제의 본질은 제 생각엔 AI 기술 발전 속도를 우리 사회의 준비나 뭐랄까 이해도가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는 거죠. 속도의 문제군요. 네,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이건 정말 전문가 영역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나 쉽게 청소년들 손에 그냥 쥐어진 거예요. 누구나 쓸 수 있게 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라는 점도 중요해요. 그 월스트리트 저널 보고서 보니까 전 세계 딥페이크 피해자의 99%가 여성이고 그중 80%가 한국 가수였다는 사실은 어휴,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죠. 80%가 한국 가수요? 더 심각한 건요. 이 탐지 기술이 생성 속도를 전혀 못 따라가요. 만드는 건 10초인데 찾아내는 건 5분 이상 걸리니까 이 비대칭성, 이게 문제를 더 키우고 있는 겁니다. 만드는 건 순식간인데 잡는 건 오래 걸린다. 그렇군요. 법 개정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지긴 했잖아요. 소지나 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이고 만들면 최대 7년형까지 받을 수 있고요. 네, 처벌 강화는 됐죠. 근데 이것만으로 해결될까요? 자료들을 보면 청소년들은 그냥 호기심이나 장난 이걸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맞아요. 그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근데 참고인 조사만 받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온 가족이 이민을 가버리는 그런 사례까지 있다고 하니 처벌 강화가 꼭 능사는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확합니다. 처벌 강화 분명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게 이 자료들의 공통된 지적이에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네, 문제의 뿌리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심각한 윤리의식 부재에 있는 거거든요. 어쩌면 우리 기성세대가 이런 환경을 좀 방치했거나 제대로 알려주지 못한 책임도 크다고 봐야겠죠. 기성세대의 책임. 네. 그래서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AI 리터러시 교육입니다. 이게 정말 시급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그 AI 리터러시, 이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그냥 코딩 배우는 거랑은 다르다고 하던데요. 네네. 그 차이를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 기관에서 정의하는데 핵심은 비슷해요. 한국 AI 리터러시 협회에서는 AI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활용하는 역량, 이렇게 말하고요. 올바르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활용. 네. 그리고 미국 국가인공지능자문위원회에서는 AI 도구와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활용하는 역량이라고 정의해요.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활용한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도구 사용법만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는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위험이나 윤리적 딜레마가 있는지 이해하는 것. 원리 이해. 그렇죠. 그리고 AI 결과물이 완벽하지 않고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또 그걸 사용할 때 따르는 법적 윤리적 책임을 아는 것. 즉 비판적 사고 능력. 이게 중요하고요. 네, 비판적 사고. 마지막으로 기술에 그냥 휘둘리는 게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 돼서 AI를 통제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기존의 코딩 기술 배우는 DX 교육이랑은 좀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죠. 그렇군요. 단순 기술 습득이 아니라 훨씬 포괄적인 능력이네요. 미국 10대 소년이 AI 챗봇에 너무 의존하다가 결국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사례도 나오고요.
네, 그런 사례들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프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딥페이크는 어쩌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빙산의 일각이요? 네, 요즘 막 나오는 사람처럼 감정을 담아서 대화하는 AI 음성 모드라든가 아니면 AI 캐릭터에 정서적으로 너무 의존하게 되는 문제라든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윤리적, 사회적 문제들이 또 터져 나올지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아, 계속 새로운 문제들이 나오댔군요. 그렇죠. AI 기술, 특히 그 딥러닝 기반 기술은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 작동 방식이 완전히 투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기술적으로 통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통제가 어렵다. 네. MIT 미디어랩의 신시아 브리젤 교수가 말했듯이 AI라는 진위는 이미 병 밖으로 나왔다는 거죠. 기술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뭘까요? 뭘까요? 바로 사회 구성원 전체가 이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즉 AI 리터러시를 갖추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필수 생존 능력이 된 거죠. 필수 생존 능력.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을 쭉 종합해 보면요. 결국 AI 기술의 그림자, 그 문제점은 기술 자체라기보다는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우리의 준비 부족에서 비롯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준비 부족이죠. 특히 우리 아이들이 이런 위험에 그냥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도록 이 AI 리터러시 교육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AI 기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깊숙하게 우리 삶 속으로 파고들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매일같이 쏟아지는 이 새로운 AI 기술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당신은 어떻게 자신만의 비판적인 시각을 계속 유지하고 또 윤리적인 사용에 대한 고민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건 딥페이크 문제를 넘어서 본격적인 AI 시대를 살아갈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